네, 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TF 머니 무브 시간이고요. 자, 역시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시장은 보면은 이제 인버스 상품에 좀 쏠린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좀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CPI, PP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려했던 거와 달리 결과치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 이슈가 있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야기시키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번 일주일은 참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ETF 수익률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인버스, 그러니까 빠지는 쪽에 베팅하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진짜 불과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비트코인 쪽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국채에 대한 국채 매수 그리고 금 매수 이런 쪽으로의 선호 심리가 있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걷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3,0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가격대를 돌파해내고 있고요. 또 인버스 상품들은 지금 기술주 인버스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진짜 시장 분위기가 하방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ETF 상품들이 인버스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 중에 조금 여기서 좀 오늘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 상품이 있었는데요. 예. 은행 관련된 ETF 상품인데 네. 인버스 3배짜리 상품입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좀 위험도를 수반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네. 2배 상품인데 일단 이 같은 경우에 3배군요. 제가 이번에 오늘 네. 좀 이 상품들을 조사를 하면서 3배 상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미국 금융 3배 인버스 디렉션. 네, 기술주 3배 그리고 인버스 3배인데 아마 의아하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금융주라고 하면 보통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금융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지금 의외로 트럼프가 규제 완화 쪽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관세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가 됐고 트럼프 시대에 혹시라도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를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졌고 지금 가격대에서 최근에도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48% 정도 추가 하락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업 부동산 쪽에서도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대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좀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쪽도 녹록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쪽으로 이슈를 맞춰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관세 이슈가 지나고 나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땐 또 은행주들의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변동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가 기업 규제 완화 중심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자, 금융주 관련 ETF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복되는 거는 좀 제외를 시켰는데 네네. 정말 다수의 상품들이 반도체 쪽에 상품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 지금 미국 시장이 전부 좋지는 못한 가운데 D-Wave 퀀텀이 최근에 양자 관련된 기술을 선보이면서 국제 학술지에도 기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 그래도 수익률이 5%대를 좀 기록을 했고요. 골드 선물 지금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예. 네, 골드바를 사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 이제 ETF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유럽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는 천연가스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순위권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보였고 또 의료기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용 의료기기 섹터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해요. 뭐 파마리서치, 휴젤, 대웅제가 그만큼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 상품도 수익률 상단에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도 오늘 반도체가 좀 돋보였고요. 역시 ETF도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걱정이 참 많았지만 또 투자 환경이 또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지은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도체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겪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좀 시세가 최근 들어서는 강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엔비디아 GTC 일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의 발목을 끌어당겼던 부분 중에 하나인 레거시 반도체, 디램과 낸드 가격의 하락이 우려감을 좀 키워가는 상황이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제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DDR5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물 가격이 거래 가격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샌디스크에서 낸드를 10% 정도 상향해서 판매를 한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수요자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이구안신 정책 지금 중국에서 화려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중국 쪽에서의 재고 감소 효과도 같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 레거시 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당장 1분기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또 HBM 시장도 지금 잠시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크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수익성 우려라든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축소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와 좀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AI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관련돼서 HBM 관련된 시장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좀 많이 담아 있다 보니 아주 많은 반도체 상품들이 정말 링크를 확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2분기부터는 상승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신흥국 ETF 순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순위 볼 텐데 먼저 중국부터 함께 보시죠. 네, 중국은 정말 그 중국판 M7 기업들, 네, 알리바바, 뭐 샤오펑,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예. 지금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현저히 좀 낮아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세 전쟁 때문에 약간은 그러니까 수급이 약간 축소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코덱스 상품들이 수익권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차이나 쪽에 투자하는 이런 ETF 상품들은 굉장히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로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샤오펑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바이두와 또 테슬라가 손을 잡고 같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쪽에 좀 힘을 합친다는 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영업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도 무난하게 2%대의 우리나라 ETF 상품들은 좀 이번 주에도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중국 살펴봤고요. 그다음 브라질도 좀 볼까요? 네, 일단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네. 상품들이 상위권에 링크를 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상품들 대부분 보면은 네. 브라질 안에 지수라든지 그리고 대형주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인데 지금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어떤 시각을 보내냐면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 관세로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는다.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약간의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돌 쪽으로, 그러니까 피로도에 대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너무 불거져 있다 보니까 매수세도 역시나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바닥권에서 그래도 조금은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고 브라질 ETF 정리를 좀 해주셨고, 자 이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볼 텐데 지난주에는 포트폴리오 좀 리밸런싱하고 큰 욕심을 좀 부리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의 변화 움직임이 살짝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과 조선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은 있지만 살짝 주춤해졌고요. 오히려 바닥 쪽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수급의 변화를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는 여전히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한 번에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을 다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에 대비해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긴 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한 번에 비중을 태워버리시면 지금 4월 2일에는 또 관세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게 현금도 마련을 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항상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가 저도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마음을 급하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찬찬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분명히 올해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보수적이면서 조심스러운 또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비중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 조금씩 기다리다 보면은 또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